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의 육동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금년에 또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바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지요.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까지 조차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경기를 해야 되는지, 경기에 어떤 룰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혐오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당도 태동한다고 움직이고 있고요. 정치판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기분이 전혀 아니죠. 또 정치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뽑아내야 할 정치적 지도자는 또 우리들의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는 국가와 지역은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기준을 정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도 북한에서 지하 핵실험, 수소탄인지 원자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여전히 안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는 상존하고 있다. 통일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이전에 안보적인 지금 위태로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또 정치적 얼마나 분열과 혼란이 극심합니까? 이게 신당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꼭 선거에 임박하면 분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선거만을 위한 그런 정당을 창당을 하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또 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정치적 행태, 정당의 그러한 사이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정당의 그러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국민들은 이 불경기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버거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치적 행사,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라는 학자도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받는 정치밖에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경멸만 하면 또 다른 경멸을 해야만 할 정치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또 그 정치에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 지역을 담당할, 우리 미래를 책임질 그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리더를 그 중에서 선출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몇 분의 제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배워야 할 몇 분의 그 리더들의 위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물론 뭐 여기 이제 제가 제 파일을 통해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이나 위대한 우리의 그 선각자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한 세종대왕의 리더십도 정리를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인재를 발굴해서 그것을 개혁의 힘으로 삼았다는 사실. 그래서 한글도 창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가 요구하는 그 리더십의 모습은 항상 시대 정신을 읽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거나 미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낸 대단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는 후세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왜군을 물리친 그러한 이면에는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려운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 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서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 문화가 융성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또 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단순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러한 뭐 일각에서는 뭐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분명한 이 동북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정치적 거사를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자도 우리에게 좋은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바 있습니다. 뭐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자기의 군자가 항상 남에게 알려지기만을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항상 자기의 실력을 닦고 항상 노력을 해라, 항상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라, 이런 그리고 겸손해라, 이런 점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도 이제 종교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히딩크도 물론 축구 스포츠계지만은 그쪽에서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좋은 성과도 냈고 우리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제시를 한다면은 이 훌륭한 리더십은 꿈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는 국민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리더는 지역
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뭐 요즘에 애니메이션 영화도 합니다만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목재를 가져오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다. 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리더십을 또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초가 돼야 된다. 창조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은 찰스 린드버그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 번째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더 짧게 더 적은 연료를 가지고 했지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남보다 앞서서 처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리더십이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글귀인데요. 이 연이라고 하는 거는 빨연, 저는 종기저, 그리고 어질인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 옛날 그 중국의 위나라 시대 오기라는 장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후자에 이게 후자까지 이야기되는 리더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그 부하가 이 등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부하에 대해서 자기가 입으로 직접, 옛날엔 종기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기를 자기가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서 그 부하의 그 병을 낫게 해줬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옥이라는 사람의 부하가 됐는데 그 남편이 그런 이제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옥이라는 장수가 그렇게 해서 낫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막 목숨을 버려서까지 열심히 충성을 해 싸웠습니다. 그 전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옥이의 부하가 돼가지고 이 종기가 또 다시 났는데 이 옥이라는 장수가 또 다시 이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도 이제 죽게 됐다고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막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리더는 이제 부하를 사랑하고 솔선수범하는 막 그러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공통점으로 갖는 것이 우리 21세기에 요구되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첫째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전략적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국민과 지역 주민과 소통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리고 포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포용과 화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창출하고 또 변화에 따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지식적 리더십, 끝으로
도덕적 리더십, 청렴결백한 도덕적 리더십. 그래서 역사는 그 사람이 축적한 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이제 금년에 총선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대선도 해야 되고 그 이듬해에는 또 지방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선거에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를 선출하려면 정말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리더를 우리가 골라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최악의 리더는 반드시 도태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